네,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타이틀은 주총 때 봅시다. 두고 봅시다. 이 어감은 좋은 어감은 아닌데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하지만 내년 주총에는 몇 가지 좀 희한한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발장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지만 파나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한 이틀간 주가가 급등했죠. 결국엔 예상한 대로 딱 맞았어요. 결국 법정 다툼에 들어가잖아요. 경영권 분쟁의 본격화, 소액주주 연합과의 법적 다툼 돌입. 그래서 파나진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개별 기업만 있을 거냐?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오늘 SM을 계속 보고 있는데 몇 번 말씀은 드렸어요. SM도 최근에 나온 기사가 또 나왔는데 라이크 기획과의 협업을 종료하고 창업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게 이제 시장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금 중동에 가서 중동 지역의 어떤 공주도 만나고 네옴시티하고 자꾸 연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물론 회사 오너 대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행보가 과거에는 도드라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행보가 도드라져요. 그 언론 노출도 많이 되는 편이고 왜 저럴까?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율이 현재 18.46%죠. 거기에 국민연금 지분이 9%, KB 자산이 5%, 소액주주들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액주주들이 연합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최근에 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매우 이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법인 창구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한 달 내내 하루에 5만 주, 6만 주, 많게는 10만 주 해서 10월 딱 한 달 동안 100만 주를 기타 법인이 사들였어요. 근데 여기 딱 끝난 다음에 11월로 넘어와서는 바로 11월 1일부터는 개인 창구를 통해서 계속 삽니다. 그래서 한 80만 주를 14일까지 딱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곧바로 또 11월 15일부터는 외국인 창구가 받아가지고 쭉 사요. 어제까지 해서 113만 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창구와 외국인 창구가 200만 주, 기타 법인이 100만 주, 팔고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이게 다 한 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기관 투자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은 캐스팅 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법인하고 저렇게 개인, 외국인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내년 주총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분 경쟁 구도에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업인 메타버스, 케이팝, 또 네옴시티 이런 거는 별도 이슈로 보고라도 하여튼 지분이 희한하게 골 때린다는 표현을 쓰기 좀 그렇고 희한하게 참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총괄 프로듀서 측과 또 얼라이언스 측과 또 모 엔터 빅사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멘트하기는 좀 그렇고 들리는 소문이 참 많습니다. 자, SM을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어떤 그 선두라기보다는 이런 주주 행동주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 네. 발음이 어려운 스튜어드십 코드. 네. 자, 생각을 좀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미국에 이제 밈 주식이라는 게 좀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컨셉 자체가 소액 주주들이 주주 권리를 이제 또 행사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하나의 운동, 네. 물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속된 말로 들고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이제 소액주주들도 돈이 되는 기업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사실 시장에 관심도 없고 돈도 못 버는 회사한테 그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제 엔터 기업들, 특히 이제 SM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YG든 뭐가 됐든 다른 엔터 기업들도 역시나 이제 최근에 뭔가 이 K 브랜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K 팝, K 드라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달라진 이제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엔터 기업, 또 엔터 기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SM이라는 기업이 뭔가 이제 이 주주와 관련된 이제 행동주의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대주주 전횡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드라마도 좀 보고 있잖아요. 네. 물론 과거를 뭐 돌이켜서 하는 드라마라고 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막내 손자가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네. 막내 아들도 그 사실 막내 손자인데 왜 막내 아들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손자가 지금 나중에는 주인공이- 그게 아들로 밝혀지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SF로. 그러네요. 막내 손자인데 그죠? 그렇죠. 하여튼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지배 구조의 이슈를 들고 은연중에 이게 공론화하기에는 저희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 뭐 맞습니다. 광고 끊긴다고 네. 이래버리면 또 우리 아니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연하게 네. 뭐 공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네.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수만 이제 수석 그 총괄 이 프로듀서. 총괄 프로듀서가 사실 오랫동안 이제 지배력을 행사를 해왔고 그리고 또 본인이 뭔가 이제 경영권을 내려놓는다는 제스처를 몇 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뭐 이슈들이 이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네. 뭐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상 회사는 어쨌든 이게 개인 게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주식회사고 또 상장된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아무리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 지배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개인의 어떤 뭐 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다. 파나진이라든지 SM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상 이제 개인 주주들의 어떤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업에 저는 이제 포커스를 두면 이제 돈이 되는 이 엔터 기업들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 둔화 내년에 이제 세계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터 기업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네. 경기 침체와 뭐 어떤 경기 둔화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좀 비교적 좀 자유롭다. 그리고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또 모멘텀이 좀 생겼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직관적으로 지금 SM하고 이제 같이 가는 종목이 SM 라이프 디자인 뭐 요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이미 뭐 시장에서 뭐 사우디 공주 만났다 어쩐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존재 가치를 자꾸 내비치잖아요. 네. 왜 저럴까? 저는 그래서 이제 뭐 키워 넣는 종목으로는 그냥 엔터 기업 본질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큐브 엔터나 네. 하이브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사실 이제 큐브 엔터나 하이브도 이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있어요. 있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정태근 팀장은 생각이 어떠실까요? 아마 이수만 회장이 놓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창업주고 네. 뭐 애착이 네. 강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논란이 결국에는 네.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회사 잘 되자고 네. 회사가 제값을 받자고 하는 거라고 보지 네. 뭐 다 같이 망해버리자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어쨌든 뭐 최근에 이수만 회장이 좀 존재감 과시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잊혀지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 파트너스 그 시각에서 1인칭 네. 시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일단 어쨌든 온라인 파트너스가 존재감 과시는 분명히 했다라고 봐요. 네, 네. 영향이 또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과연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어쨌든 영향력을 넓히게 되고 입김이 강하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이제 행동은 어떻게든 수익을 뽑아먹을까?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어떤 부분을 수익을 뽑아먹을까? 이런 것이 다음 타겟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펀드 네. P니까 네네. 목적은 자본이득이겠죠. 네네. 물론 경영 참여형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저 네. 행동주의가 멈추지 않는 것은 이수만 총괄 회장이 그 말씀하신 대로 끈을 네네. 안 놓고 있고 또 네. 영향력을 뭘 어딘가에 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튜디오십 코드 네. 발음하기 진짜 쉽지 않네요. 스튜디오십 코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한 6대4 정도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어떤 잘못된 행태 이런 부분 바로 잡는 어떤 선한 목적이 있지만
결과물이 어찌 보면 또 지나친 간섭으로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누군가 어찌 보면은 좀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뭐 여담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그 현대차 쪽으로 공격을 했었던 그 헤지펀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수익 쪽으로 간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SM을 봤을 때 이수만이 어떤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자회사를 아마 자회사들을 이제는 들여보게 되면서 어느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SM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SM 스튜디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SM엔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SM CNC를 또 지배를 하고 있고 키스트, SM 라이프 디자인, 디어유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돈이 되는 자회사들은 이렇게 옆으로 쫙 펼쳤을 때 중간에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SM 스튜디오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00% 자회사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SM이 아닌 SM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SM 스튜디오스 쪽으로 공약을 진행하게 됐고 그러면은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를 공략을 해서 어찌 보면 이제 배당을 높이기 위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딱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SM 스튜디오스 같은 게 애초에 만들 때 뭐 비음악 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지 사업 구조 효율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JF 엔터와 간접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이것도 말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SM 스튜디오스라는 이 자회사를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회사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상장도 안 됐는데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공약을 하겠죠. 어떻게 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 초반에 얼라이언스 파트너스였던 1위 시점에서 보장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다음 타겟을 보는 회사가 이 SM 스튜디오스라고 좀 보지 않을까 보게 된다라면은 경영권뿐만 아니라 또 어떤 IPO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붙이는 기업으로는 키스트? 아니요, 그냥 SM 저도 SM. 분야 이렇게. SM? 예, 오케이. SM 오늘 뭐 하여튼 그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 SM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큐브엔터 네, 큐브엔터 붙이겠습니다. 하이브. 네, 큐브엔터 그중에 큐브엔터? 큐브엔터 붙이겠습니다.